자, 그럼 다음 이제 5장 제품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분석. 제품 분석은 말 그대로 나의 제품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팔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팔릴까? 그래서 제가 한 거의 10여 년 전에 컨설팅을 한 그 소금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컨설팅을 한 게 아니라 그 대표이사님께서 회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구제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기 컨설팅 비슷한 컨설팅을 진행했던 건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분이 결론만 얘기하면 뭐 거의 10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막 바다, 동해 쪽이거든요. 동해 안에 그 바닷물에다가 저 심해에다가 막 관정을 심어서 예, 물을 뽑아내는 기계를 만들고 그 관정에서 나온 바닷물, 심해 아주 깨끗한 바닷물을 끓이는 또 설비를 갖춰서 끓여.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광석 같은 거, 뭐 이런 철분 같은 거에서 무기물 이런 것도 넣고 뭐 허브도 넣고 뭐 별거 마늘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늘 소금, 허브 소금 또 뭐 무기질 소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예, 돈을 엄청 투자해서 그 소금은 이름하여 테이블 소금이에요. 찍어 먹는 소금, 뿌려 먹는 소금 말고 이걸 만들겠다고 벌써 십몇 년 전에 나오셔가지고 이름 들면 알 거예요. 아마 소금 회사 중에는 가장 유명한 H 소금인데 거기 공장장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 공장을 차린 거죠.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엔 제조쟁이에요. 결론은 이 제품이 팔릴 거다 이런 거는 확신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은 내가 최고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게 언제쯤 팔리고 얼마에 팔릴지를 정확하게 시장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좋으면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무조건 테이블 소금은 뿌리는 소금은 뭐 1kg에 5,000원 한다면 이거는 100g에 10,000원, 20,000원 해도 먹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론만 얘기 드리면 2년, 3년 동안 고생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제품 출시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한 1, 2개월 전에 대기업에서 가장 비슷한 제품의 유형들을 세 가지를 런칭을 했는데 어디에? 대형 할인마트 같은 데 런칭을 했는데 그 가격대가 100g에 2,000원, 3,000원대로 런칭을 했고 그걸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 먹는 찍어 먹는 소금들이에요. 근데 찍어 먹는 소금을 아무리 좋기로 써니 100g 요 정도에 들어가는 거를 10,000원, 20,000원에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를 근데 10,000원, 20,000원에 맞게 포장도 럭셔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시장에다 런칭을 했으니 이건 팔지도 못하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건데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가치 때문에 살까 그리고 그 가치의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생각으로는 몇십 배, 기존 소금이 몇십 배를 불러도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그리고 적어도 시장에 내놓으려면 3년의 연구개발이 아니라 1년 만에 연구개발하고 내놨어야 돼. 왜? 왜?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세상이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특징,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특징이나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도 그런 표현을 해놨죠. 예. 실패하는 음식점에는 메뉴의 가짓수가 많다. 예. 아쉽거든. 한 사람이 나가면서 아 여기는 곰탕 없어요. 그럼 그 다음날 곰탕 또 들여놓고 이 사람 또 다른 사람 들어왔다 나가면서 여기 육개장은 왜 안 팔아요? 그럼 또 육개장 들여놓고 갑자기 소 팔다가 닭 팔다가 돼지 팔다가 다 파는 거지 뭐. 예, 이러면 어떻게 돼? 망하는 집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고 그리고 단순하고 확실한 개념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거예요. 색깔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저기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고객은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1분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팍 꽂히는 그런 제품의 컨셉이나 색깔이 없으면 소비자의 인생의 이 머리에 각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러면 선택의 여지도 약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출시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적절한 시기는 위에 아까 소금과 같이 그렇게 좀 빨리 출시해야 되고 적절한 가격에 출시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그 라이프 사이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가장 좋은 런칭 시기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어떻게 일단 제품이 출시가 되면 처음에 초기에 팔리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팔리는 건 누가 사주는 거예요? 신상족이 사줍니다. 얼리 어답터가 사주다가 어떻게 해요? 이 얼리 어답터 신상족은 궁금한 게 생기기만 해서 사는 거야. 새로 나오면 사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매출이 없어. 팍 떨어져.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고 어디까지? 쭉쭉쭉쭉쭉 요 정도까지는 없다가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납니다. 이게 근데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렇게 갈지 몰라. 예, 모르는데 이 매출의 절벽기, 이거를 뭐라 그런다? 캐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전한 제품 출시는 이 캐즘이 지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일반 대중, 여기 보면 early majority라고 되어 있죠. 이 후기 접어들어서 이거는 일반 대중 중에서도 좀 그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집단, 여기는 좀 진보적인 집단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진보적인 집단들이 사줘야 돼. 이것도 이때 딱 진보적인 집단이 이 제품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그때가 가장 좋은 런칭 시기예요. 런칭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야비하긴 하지만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한마디로 경쟁자가 망하는 거를 보고 한 두세 번 망한 다음에 마지막 경쟁자가 캐즘을 넘어서고 파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하면 그때 유사한 제품을 런칭시키는 게 가장 좋은 시기다. 아시겠죠? 예, 요때 캐즘을 지나서 제품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때, 요때 경쟁자가 있으면, 요럴 때 경쟁자가 있으면 그때 런칭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다가 나타낸 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번째 질문은 왜 제품을 살까? 고객들은 경쟁사의 제품은 왜 사고 내 제품이 출시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거는 저 위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제품은 다음과 같은 고객가치, 아까 고객가치 뭐뭐 있다 그랬죠? 여기 위에 올려보면 여기에 나와요. 이런 게 고객가치거든요. 이 중에 뭔지 적어도 해당되어 있는 게 있으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가치가 한 3, 4개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제품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뭐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고객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데도 공급을 안 해주고 불편해하게 만드는 게 뭐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키팩터예요. 아시겠죠? 예, 가장 중요한 제품 개발 키팩터는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 항목을 경쟁 제품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경쟁 제품이나 시장에서 공급해주지 못하는 그 항목, 이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내용을 공급해준다. 이게 가장 큰 가치 창출이거든요. 예,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입니다. 예, 디자인 아까 그 잡스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고객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품은 처음부터 세상에 있었던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품의 생애 주기를 길게 가져가는데 필요한 것은 제품이 태어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존재 필요성을 먼저 설정하고 검증해 봐야 돼요. 만약에 소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컨설팅한 소금 같은 경우에 사전에 고객들한테 이 제품은 얼마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에 살 것 같아요? 언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팔릴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물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성상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품의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투자자라든가 공급자, 영업망, 그리고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기가 쉽고 설명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있어서는 이런 그림이나 스케치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바로 동영상 컨텐츠입니다. 동영상 컨텐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또 한번 자신의 제품을 스케치해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 사진을 몇 컷 찍어 가지고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도면을 만들거나 플로 차트를 만들거나 이거는 이제 앱 같은 거 개발할 때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일정.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떨 때 중요하냐? 정보 지원 심사위원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실현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실현 가능성을 볼 때, 핵심 업무 일정이 제대로 잡혔는지를 봐요. 실현 가능성을 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일정별 이 핵심 업무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회사들이 물건을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런칭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핵심 업무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가 없는 분들은 이거를 빽빽하고 세부적으로 작성을 안 해요. 어떤 게 있어요? 보세요. 사업 모델링 중요합니다. 예. 사업 계획이 아니라 사업 계획의 뼈대를 잡는 거예요. 사업 모델링.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조사 해봐야 되죠. FGI 뭐예요? 예. 포커스 그룹 인터뷰. 예,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전문 고객을 데려다 놓고 예, 내 제품의 어떤 시장 조사를 하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MVP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린스타트업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적어 드릴까요? 영어 잘 못하는데 자 적어 볼게요. 예, 보면은 자 미니멀 M이에요.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약자입니다. 그래서 MVP 이렇게 부릅니다. 예, MVP가 뭐냐면 최소 기능 제품이라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기능만 낼 수 있게 일단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 MVP를 제작해서 소비자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구나 최종 회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료 공급처도 협약을 하고 또 제조 공장도 뭐 처음부터 내 제조 공장을 만들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요. OEM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섭외를 하고 협약을 하고 요 사이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요 사이에 제조 라인 구축을 해야 되겠죠. 예, 무조건 OEM 공장이라고 해서 다 내 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있어야 돼요. 더 세부로 따른 뭐 이런 것들 있어요. 목업도 만들어야 되고 라인도 구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만약에 빼놓는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이게 없이 어떻게 사업화가 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업 아이디어와 관련돼서 핵심 업무는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제품 제작한 다음에 성능 분석을 해서 기능성 분석이죠. 내가 목표로 하는 기능이 발현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 조직, 마케팅 조직, 뭐 아니면 체인 이런 거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업계획서에 체인 사업을 하겠다 그럼 체인 구축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가맹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상담이라든가 고객 상담 조직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런칭 시키기 위해서 리허설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유통구조 그렇죠. 고객이 주문하면 갖다 주는 어떤 물류라든가 이런 시스템 로지스틱이라고 표현하죠. 로지스틱 시스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브랜드 출시를 하고 마케팅이나 홍보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언제 하겠다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업화 일정이에요. 요거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하면 꼭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더 나가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이 하나하나의 업무별로 만약에 이게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이건 2월 달에 자금이 얼마 필요해요. 시장 조사는 얼마 필요해요. 요거는 얼마 필요해요. 이렇게 차곡차곡 써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까지 필수 요소의 일정 플러스 소요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적히면 그게 제일 좋고요. 특히 소요 비용이 적히면 정부 지원 사업은 뭐까지 있어야 돼요? 견적서까지 첨부가 돼야지만 그래도 믿어준다. 아, 볼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제품의 특징은 무엇인가입니다. 내 제품의 특징. 그러니까 모든 주요 특징별로 상대사를 능가할 필요는 없어요. 다 잘났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블루오션 전략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고객이 관여도가 높은 항목.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항목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이겨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항목들을 다 이길 필요는 없지만 약하거나 같다면 해당 특징에 대한 고객 관여도가 낮다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관여도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경산사 제품보다 내 제품이 좋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 쭉 나오죠. 가격이 구매 그 결정에 반영이 많이 될까요? 적게 될까요? 만약 그 제품이 많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이겨야지. 제품 신뢰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주요 특징이 이런 건데 뭐 편의성이라든가 사용 방법, 설치 안정성, 관리 편의성, 추가 비용, 필수 하드웨어, 그다음에 처리 시간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이 특징들이 제품별로 어떤 거는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거는 관리 편의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본인이 창업자가 생각하기에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거는 관여도가 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특별히 차별화 요소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고객 관여도가 높은 그런 주요 특징의 경우에는 관여도가 높은 특징에 대해서는 무조건 차별화 아니면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한번 검토를 객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 분석에서 필요한 게 뭐야? 이름입니다. 이름. 왜 고객은 제품에 대한 빠른 이해가 가장 큰 경쟁력인데
제품을 하나의 문장보다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제품명이에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듣고 안 잊어버리는 딱 하나의 제품이 있는데 바로 안 먹은 거로예요. 안 먹은 걸로. 뭐의 제품명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예. 한마디로 이거 먹으면 안 먹은 거랑 똑같이 된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명, 들으면 안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제품명도 되게 중요하다. 제품 개발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제품명을 만들기 위한 어떤 회사 내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한 4~5명 정도 장명팀을 조직해서 브레인스토밍 뭔지 아시죠? 예. 그냥 내놓기만 하는 거야. 내놓기만. 한 5명에서 한 명당 한 10개씩 그냥 제품명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50에서 100개 정도 차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조어 아니면 유행어 아니면 표현, 약어, 단순한 묘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적혀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5개 정도만 골라내게 투표를 합니다. 누구한테? 뭐 전직원한테 할 수도 있고 장면팀한테 할 수 있고요. 5개를 뽑아내서 그 5개 중에 고객 가치와 일치하고 이렇게 고객 가치와 일치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꼭 거쳐야 되는 게 법적인 부분이에요. 변호사라든가 직접 분석을 통해 상표 분야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셀프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예, 그렇습니다. 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선정된 3개에서 5개의 제품명 중에서 최고 책임자라든가 아니면 출시 책임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제품명은 뭐뭐뭐이다 라고 나타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5장에도 프레임이 5개가 나왔고요. 또 4장에도 프레임이 4개 정도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장별로 4개나 5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1개나 2개씩만 일단 한번 기재를 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조원들을 만나면 그 조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또 상대방 조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그 5~5명에서 얘기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좀 자기들끼리 미션을 나눠서 프레임이 다 짜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고사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간고사 이런 거 부담 주지 않겠다고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웬만하면 제가 프레임을 다 확인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업계획서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중간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30점짜리 있잖아요, 중간고사가. 그래서 그거에 맞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제를 하나 더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되고 토요일날 채팅해 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질문이 없어서 이 클래스의 1. 질문 방법 이건 적어드려야 돼. 1. 이 클래스 질의 응답의 질문 하나. 두 번째 토요일 오후 제 생각엔 3시에서 한 5시 사이에 오픈 채팅 참여. 그다음 세 번째 개인 상담 요청.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 그 다음 주에 상담 요청을 하시면 그 다음 주에 약속을 잡아서 제가 개인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5월 중순 이후에는 만나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대면으로 모든 분들
좋을 것 같아요. 거의 30명 가까이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한다는 거,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